안녕하세요, 자왕의 JJ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자는 듀오백 사운드백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프로젝트나 논문 작업에 하루에 7, 8시간, 많게는 12시간 이상씩 힘을 쏟을 때가 있는데, 그러고 나면 일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휴식 시간만큼은 제대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직장인분들 다들 공감하시죠?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한두 시간씩은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 시간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보는 재미를 위해 대형 모니터나 TV를 사기도 하고, 듣는 재미를 위해 서라운드 스피커 시스템이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같은 기기들을 구매하죠. 자, 저와 같이 여가 시간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들을 위한 아이템이 출시됐습니다. 바로 듀오백 사운드백인데요. 이 제품은 소리를 진동으로 느끼게 해주는 이른바 4D 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4D는 영화관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개인 의자에 적용한 건 저는 실제로 처음 봐요. 아무래도 의자 전문 업체다 보니까 이런 전자부품까지 잘 다뤘을지 걱정 반, 기대 반인데요. 자, 그럼 이 듀오백 사운드백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자를 바로 보시면 PC방 의자와 같은 인조가죽 디자인에 등판 하단부에 진동을 컨트롤하는 부품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리뷰했던 G1의 고급 모델인 G1 프로를 베이스로 했는데, 진동 컨트롤 시스템을 기존 의자 디자인에 잘 녹여낸 것 같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컨트롤러 파트가 꽤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G1이 워낙 큰 의자기도 하고 등판 하단에 납작하게 붙어있어서 눈에 거의 띄지 않습니다. 사실 얘기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운 디자인이에요. 색상은 아이보리, 블랙, 레드 세 가지가 제공되고 있고, 블랙과 레드 색상을 저희가 대여받았는데 저희는 블랙 색상이 좀 더 낫더라고요. 블랙과 레드 톤의 포인트 색상이 돋보이는 의자지만, 살짝 아쉬운 게 컨트롤러 파트의 연결부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검정이나 빨강색으로 의자와 깔맞춤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G1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의자예요. 82.5cm의 긴 등판과 너비 54.5cm 그리고 깊이 57cm의 상당히 넓은 좌판을 갖고 있어서 딱 보기에 엄청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틸팅 조절 레버의 디자인이 바깥으로 당겨서 편하게 돌릴 수 있는 형태라 G1에 비해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사운드백은 헤드레스트가 따로 없어도 편하게 머리를 기댈 수 있는 하이백 의자고, 등판과 좌판의 쿠션이 굉장히 두꺼워서 상당히 푹신한 느낌을 줍니다. G1과 비교했을 때 좌판에 재봉선도 더 들어가고 좌판 중앙 재질도 좀 더 좋은 걸 쓴 것 같은데, 앉았을 때 느낌은 사실상 차이는 없었어요. 등판은 23도 그리고 좌판은 14도 정도로 G1보다 조금 더 큰 가동 범위의 틸팅이 가능해서 좀 더 누워서 컨텐츠를 즐기고 싶은 분들께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팔걸이가 여전히 조절이 불가능해요. 가격을 생각하면 당연히 팔걸이 조절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자, 이제 그럼 가장 걱정되기도 하고 기대되는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트롤러 단자에 있는 다이얼을 이용해서 진동과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진동 크기를 작게 했을 때는 소리의 주파수와 진동이 비례하게 전달돼서 컨텐츠를 풍성하게 즐기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투스 제품들은 고질적으로 레이턴시 문제가 있는데, 진동과 소리 사이의 레이턴시도 느끼지 못할 만큼 거의 동시에 송출된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진동 크기를 높일수록 가죽이 점점 크게 떨리면서 소음이 생기고 소리와 진동의 크기가 비례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전체적으로 만족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품 설명을 보면 진동자가 등판 중간과 하단에 하나씩 총 2개가 들어가 있는데, 다양한 위치에 진동자를 넣어서 소리가 좌우 구분이 되듯이 진동도 구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등판 중심 쪽에 진동이 몰리는 느낌도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제품 퀄리티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소리와 진동 사이의 레이턴시를 얼마나 줄이느냐인데, 사운드백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부터 음원을 받고 소리와 진동을 동시에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도 사운드백의 이러한 방식이 레이턴시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유선 헤드폰을 사용하기엔 정말 편해요. aux 혹은 블루투스로 연결한 뒤에 헤드폰을 사운드백의 유선으로 연결하면 헤드폰으로 소리를 들으면서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선 헤드폰 연결은 정말 좀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출시 이벤트로 증정하고 있는 제나이저 헤드폰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LG 노트북과 아이폰 XS를 통해 보스 QC35 무선 헤드폰과 사운드백을
동시에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아이폰 XS는 동시에 두 기기로 블루투스 송출이 안 되는 것 같고, LG 노트북으로 윈도우의 스테레오 믹스 기능을 사용해서 동시에 사운드백의 진동이 울리는 건 확인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 레이턴시가 너무 커서 사용하기 힘들었어요. 노트북을 통해 헤드폰과 사운드백 두 블루투스 기기를 동시에 연결해 보려고 했지만 끝내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원래 쉽게 연결이 되는 건데 저희가 연결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고생한 걸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이 워낙 블루투스 헤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또 그 종류도 다양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헤드폰이 호환이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듀오백 홈페이지에서 듀얼 오디오 지원 기기가 어떤 기기들인지 좀 알려주고 연결 방법도 좀 더 친절하게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원을 받아서 소리와 진동을 동시에 출력하는 방식이 레이턴시 측면에선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 방법이 다양한 블루투스 기기들을 동시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리는 스테레오 스피커로 웅장하게 들으면서 사운드백으로는 진동을 느끼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사운드백과 같이 소리와 진동이 분리되지 않는 방식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 레이턴시와 기기 호환성과 한 선택의 문제인데, 듀오백은 레이턴시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스펙을 보면 최대 24시간, 최대 출력 시에는 7시간 사용할 수 있고 충전하는 데는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24시간 연속해서 콘텐츠를 즐기는 게 아닌 만큼 사용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대신 매번 충전할 때마다 귀차니즘이 발동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충전기를 꽂아놓고 사용도 해봤는데 뒤에 연결된 줄이 은근히 바퀴에 자주 걸려서 불편했어요. 이 부분이 아쉽긴 한데 저희가 생각해봐도 딱히 방안이 떠오르진 않네요. 가격은 정가 86만 9천원, 그리고 현재는 이벤트 할인으로 69만 8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운드백의 베이스 모델인 G1 프로에 비해서 정가 기준 37만원이 비싼데, 이 가격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얼리 어답터 기질이 있는 분들이나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좀 더 풍성하게 즐기고 싶다, 혹은 난 남들과는 다르고 싶다, 좀 플렉스하고 싶다 라는 분들에게는 이 가격 차이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듀오백은 전 제품에 대해 최대 3년 AS를 제공하는데, 사운드백의 의자 부품뿐만 아니라 진동 컨트롤러와 충전기를 포함한 전자 부품들도 AS 적용이 된다고 해요. 사실 듀오백이 의자 전문 회사고 전자제품을 다루는 회사가 아니라서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상 듀오백 사운드백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진동 기능을 갖춘 이 의자를 처음 받았을 때 국내에선 이러한 제품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혁신 아닌가 라고 생각했어요. 의자는 수동적으로 몸을 받쳐주기만 하는 가구인데 적극적으로 컨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아이디어를 통해 의자의 가치를 높이고 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의자 업계에서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합니다. 이상 자왕의 제이저였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장!